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대이어 멘토 김하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 4x4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좀 더불어서 4x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이 세계적인 AI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의 4x4만의 갖고 있는 이 4x4만의 무기, 그리고 앞으로 향후 주가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팔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얼른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하는데 힘이 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우선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이 4x4의 기업 개요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 오늘 영상에선 굉장히 간단히만 다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4x4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전 영상이 나오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광고,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주요한 매출은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픽셀.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픽셀이 뭐냐면 여러분, 화질 개선 AI 솔루션이에요. 자, 수천 수만 건의 초고화질 영상을 학습한 AI가 뭐 채도나 선예도, 명암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걸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화질을 고도화를 해요. 고도화를 해서 인간이 눈으로 보는 실제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영상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이 픽셀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영상의 비트레이트는 낮추면서도 화질은 초고화질로 바꿀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업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를 할 대상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포착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이미지 시퀀스라는 변환 후 재압축이죠. 자, 이걸 활용해서 영상의 화질은 올리는데 용량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4x4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기술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챗 GPT 열풍으로서 촉발이 됐던 이 생성형 AI 시장이 디지털 시장의 판도를 엄청나게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진 이 생성형 AI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그렇지만 당분간 이 세계 시장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각될 것이면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즉 S&P가 동향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자, S&P가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263개사의 지금 당장의 현재의 매출과 향후 이 기대 매출 등을 좀 조사를 했더니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7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즉 2028년도까지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8년도에만 지금보다 10배가 커진, 10배가 넘어가는 수치인 364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환율로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요, 48조가 넘어가는 규모예요. 자, 근데 이들 기업 외에도 지금 현재 당장 있는 기업들 외에도 앞으로 또 새롭게 이 AI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고려한다면 2028년경에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거 하나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이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60조가 넘어가죠. 자, 이렇듯이 2024년도에 이 고도화된 AI 서비스가 본격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2024년도를 이끄는 7대 기술 트렌드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AI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2024년도부터는 콘텐츠 산업에만 1조를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어요. 자,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우리나라 국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어떠한 세계적인 트렌드의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몸을 담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트렌드 산업은 그만큼의 성장폭에 제한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x4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 기술력인 픽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애플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애플의 비전 프로,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러분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500만원 이상에 육박할 만큼 아직까진 대중화가 되기엔 좀 어려운 금액대예요. 근데 또 그렇지만 혁신하면 떠오르는 기업인 애플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상상으로만 해오던 것을 직접적인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는 것은 디지털 AI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를 했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차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의 가격처럼 비싼 금액대가 아니고 중저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위해선 이 4x4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중저가 VR, XR 기기에 필요한 초고화질 컨텐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범용성까지도 지니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아직까지 이 4x4가 가지고 있는 픽셀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체감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4x4 AI 화질 개선 솔루션 CES 혁신상 수상. 자, 여러분, 이 CES가 뭐예요?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가전 전시회죠. 이 CES에서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최근엔 증명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헤드라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이 있죠. 이 수상한 이 상이요. 하나가 아닌 콘텐츠하고 엔터테인먼트 부문 하나랑 또 디지털 이미징 부문에서 총 2개의 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4x4가요. 이러한 글로벌적 행보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헤드라인이요, 여러분. 23년도 11월 헤드라인이는데, 자, 요거 밑에 거 보시면요. 4x4가 이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으로 CES에서 호평받았다. 근데 MWC에도 출격을 한대요. 이 MWC가 뭐냐면 여러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예요. 이걸 한글로 좀 직역을 해드리면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통신장비 업체들의 연합기구인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이건 이번 달에 열립니다. 이건 이번 달인 2월 달에 열려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글로벌 IT 전시회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좀 여러분께서 체감을 못 하실까봐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행사는요, 모바일 올림픽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꽤나 상당해요. 이 통신뿐만 아니라 ICT 분야 있죠, 여러분. 정보통신 기술이죠. 이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2008년도에 여러분, 2008년도에 구글은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번 달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x4가 참가를 한다는 소식 우리 여러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 최근에 나온 이슈와 이 4x4만의 무기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AI 시장의 흐름을 좀 봤다면 이제는 차트로 넘어가서 이 주가의 향방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22년도 4월 28일 날 신규 상장을 했죠. 자, 이날 처음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뒤로 쭉 빠졌어요. 자, 이 이유가 이 대규모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5월 달에 이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들이 5월 달에 풀릴 거니까 그때 이렇게 좀 급락을 맞게 되었고, 또 3개월짜리 보호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물량들이 또 해제가 되면서 굉장한 약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 영상 콘텐츠 그리고 영화 테마 관련주들이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때 당시 LG가요
이미지 캡셔닝 관련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 속에 이게 포바이포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날 이렇게 상한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밀렸는데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에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다가 23년도 11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이때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과 좀 더불어서 영상 콘텐츠 테마가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이때 이렇게 약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드디어 이번에죠, 여러분. 드디어 이번입니다. 차트를 조금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렇게 쭉 지지부진한 흐름으로만 이어오다가 자, 24년도 1월 9일이죠. 자, 이때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이 화질 고도화 솔루션 픽셀, 앞서서 다 언급을 드렸죠. 이 픽셀의 미래가치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날 이렇게 상한가에 갔어요. 자, 최근 들어서는요, 계속해서 이 픽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미래가치성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오랜 조정기간 동안의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만약에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 국면 동안 이 물량들을 소화시켰다라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시면요,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고요. 또 역사적인 거래대금까지 같이 동반을 해주면서 반짝 한번 상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만큼 고여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은 소화가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 차트를 다시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인데 이번에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와 더불어서 만약에 투자 주의까지 지정 해제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재료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날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이유가 여러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란 색깔 선이 여러분 11선이에요. 11선. 이때 이 11선을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이 이때죠. 이때 이 노란 색깔 여러분 21선인데 이때 이렇게 밑에 꼬리 보시면요,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란 듯이 다시 이탈을 하면서 동시에 이 검은 색깔 라인인 241선까지도 이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241선 근처에선 지지를 좀 받으면서 굉장히 소폭이지만 상승 모멘텀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탈했던 이평선을 모두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241선도 회복했고요. 11선 회복했고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21선도 회복을 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요, 이때 우리 241선에서 지지받았죠. 그래서 이걸 쭉 그어보면 약 11,800원이 지금 당장은 이 241선 근처인 11,8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때 이렇게 16,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건데 지지를 받던 라인을 이탈하면 그게 다시 저항 라인이 되고요. 저항 라인이었던 걸 돌파를 하면은 이게 지지 라인이 되는 성질로 좀 밀어보았을 땐 이 16,300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주가 라인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이 16,300원부터 18,000원 이 블럭이죠, 여러분. 이 블럭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거의 99.999% 그냥 100%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그냥 저 같은 견해, 이런 견해도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포바이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이슈나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면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하셔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